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표현 영역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자료는 수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편집, 복제, 전송 등을 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네, 먼저 이 표현 영역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역량이 길러질까요? 이 단원에서는 신체 움직임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한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신체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. 네, 신체 표현 능력. 표현 영역 활동을 하니까 당연히 뭐 길러지는 거 아니야?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여러분들 이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광범위한 내용이에요. 우리의 이 말로 표현하는 것도 표현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우리 체육 수업에서는 말이나 이 입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어떤 동작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명이 있을 때 어떤 대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이나 어떤 사물이나 이런 모습들을 예술적인 가치로 표현하는 능력이 길러질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표현 스포츠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스포츠 표현인데요. 이 스포츠 표현은 신체 움직임의 아름다움, 즉 신미성을 표현하는 스포츠 활동입니다. 스포츠 표현 활동의 특징으로는 신미성과 함께 경쟁성과 도전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오른쪽과 같이 오른쪽 사진에서 나오는 이 종목의 이름을 아나요? 네, 수중 발레라고 불리우는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라고 합니다. 네, 이것은 지금 봐도 어떤 일정한 모양을 나타내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죠. 근데 실제 스포츠이기 때문에 경쟁성, 그냥 서로 그 자신의 실력을 표현하는 정도를 서로 뽐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요. 또는 어떤 동작에 대한 도전성도 포함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저 물 위에서 저런 동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네. 그 두 번째 특징으로는 미적인 측면, 즉 예술성이 강조되어서 음악과 의상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지금 물속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경기도 물론 그 수영복을 입곤 하지만 저 수영복의 디자인, 그 자신의 작품과 작품의 의미와 연계된 그런 수영복 모양도 되겠고요. 그 때에 따라서는 그 화장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그 작품에 적용된 그 음악의 분위기도 저 동작과 그 표현 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음악도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. 그 마지막 특징으로는 다양한 난이도의 기술로 창의적으로 구성한 작품을 정해진 시간 안에 연기해서 수행력과 작품성을 겨루는 활동을 의미합니다. 뭐 무한정으로 저 동작을 무한정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죠. 그리고 시간도 동일하게 주어져야지만 그 작품에 표현하는 정도를 서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스포츠 표현 활동의 유형으로는 음악 줄넘기, 치어리딩, 창작 체조, 피겨 스케이팅, 리듬 체조,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등이 있고요. 뭐 일반적으로 이것 외에도 어, 여러 가지 댄스 활동은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지난번에 그 지금 1학년들이 하고 있는 리듬 트레이닝도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 표현 활동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스포츠 표현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배울 수 있냐면요. 표현력, 창의성, 신미성,
도전심, 협동심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. 네, 표현 스포츠의 여러 가지 활동 중 두 번째 활동은 전통 표현입니다. 전통 표현은 각 나라에서 오랜 시간 전에 내려온 그 나라의 역사, 철학, 문화가 담긴 움직임이나 무용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. 먼저 첫 번째는 각 나라의 고유한 민족성과 감성, 정신 등이 깃들어 있습니다. 그 또한 그 나라의 전통 표현을 역사, 철학, 문화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오른쪽 사진은 어떤 전통 표현일까요? 여러분들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물놀이라고 불리우는 전통 표현입니다. 사물놀이에 네 가지 그 농악기가 있는데 지금 그림으로 보이나요? 네, 뭐 꽹과리, 징, 장구, 북 이렇게 네 가지 그 농악기를 사용하는데요.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그 농사를 많이 짓고 살아왔죠. 그래서 그 농사와 관련된 그런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됐던 악기를 농악이라고 하는데요. 이 농악기를 이용해서 약간의 움직임과 무용적인 요소를 담아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.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각 나라와 민족의 움직임 특성을 비교 분석하며 감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사물놀이도 있겠지만 어떤 뭐 살풀이라고 불리우는 민족의 한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정월대보름에 하는 뭐 강강수월래 이런 협동적인 어떤 단체의 움직임을 나타낸다면 서양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그런 활동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네, 그런 각 민족의 움직임 특성도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우리나라 거니까 우리나라 것만 훌륭하고 다른 나라 거는 에이, 별로네, 이상하네,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. 네, 이런 전통 표현의 유형으로는 궁중무용, 민속무용, 의식무용 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. 이 전통 표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치는 다양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고, 우리나라, 전통 표현과 일단 우리나라의 전통과 의식, 관습을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전통 표현의 기법과 형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. 네, 표현 스포츠 활동의 마지막 유형으로 현대 표현을 들 수 있겠는데요. 현대 표현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현대 감각의 표현 양식을 활용하여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방금 전 얘기했던 전통 표현과 약간 비교될 수 있는 표현 스포츠로 볼 수 있는데요. 특징으로는 생각과 감정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. 전통 방식의 움직임을 재해석하여 새롭게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. 표현 방식에서 다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. 지금 오른쪽 사진과 같이 어떤 춤을 추는지는 모르겠어요. 어떤 춤을 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조명 기술, 그 LED죠. LED가 부착된 옷을 입고 이렇게 형광 물질이 나타나게끔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. 굉장히 특이하고 독창적인 표현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렇게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 현대적인 감각 그리고 저런 다양한 감각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그 현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마지막 특징으로는 자신의 신체 표현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. 현대 표현의 유형은 댄스 스포츠, 뭐 라인 댄스, 현대 무용, 재즈 댄스, 힙합 댄스 등을 들 수가 있고요. 이 현대 표현을 배우게 되면 어떤 것을 배우게 되냐면
자신만의 독특한 신체 표현 동작을 생각하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고요. 시대의 가치나 사상을, 열정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신체 표현을 활용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런 표현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? 네, 먼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스스로 설정한 신체 표현의 목표에 도전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고요. 다양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. 일단 표현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지 못했던 동작에 대한 도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을 연습을 하고 팀원들과 맞추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도 배울 수 있고요. 그로 인해서 이 신체를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향상돼서 다른 스포츠를 할 때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. 이러한 능력들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여 공감하고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럼 표현 영역 활동을 하게 되면 길러지는 역량인 신체 표현 능력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첫 번째는 탐구하기 과정입니다. 기능입니다. 다양한 신체 표현의 유형, 역사, 동작, 원리 등을 탐구하는 과정인데요.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이 친구가 지금 전통 표현인 발레 작품을 창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그 창작할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창작을 해야 되는지 탐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네,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그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체 표현을 하는 건데요. 그게 바로 신체 표현하기 기능입니다. 탐구한 동작과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신체 움직임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발레에 대한 원리를 탐구를 했다면 그 탐구했던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동작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단계로는 의사소통하기 기능인데요. 신체 움직임에 적용한 원리, 표현 요소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면서 심미적 안목을 키우게 됩니다. 표현 활동을 물론 혼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표현 활동을 누군가가 바라봐주고 그리고 그 관찰하고 바라본 내용을 심미적 안목에 의해서 전달하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동작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. 지금 대화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표현 작품의 주제가 이런 건데 이 주제가 좀 더 잘 드러나게 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면서 그 신체 표현을 했던 친구에게 그 어떤 동작에 대한 어떤 느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달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는 그 전달해준 친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이 의사소통하기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감상하기 과정인데요. 자신의 작품과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감상해 봅니다. 무조건적으로 그 어떤 친구들의 노력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 심미적인 가치와 그리고 신체 움직임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와 표현 요소 등을 우린 이미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 표현 작품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모든 작품보다 짜임새는 있는 것 같긴 한데 표현력은 부족한 것 같아. 뭐 이렇게 평가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. 그래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신체 표현 영역의 가치
대한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지어 볼 텐데요.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신체 움직임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한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량으로 표현 영역 활동에서 주로 향상되는 역량은 무엇일까요? 네, 금방 알 수 있겠죠? 신체 표현 능력이 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문제. 문제 1번의 역량과 관련된 기능 4가지를 경험에 빗대어 설명하시오. 네, 먼저 1번 문제의 역량이 뭐였죠? 신체 표현 능력이었죠. 신체 표현 능력과 관련된 기능 4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. 기억나시나요? 첫 번째, 뭐였어요? 신체 표현의 원리나 어떤 표현 요소들을 고민하고 탐구하는 과정인 탐구하기 기능이 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그 탐구했던 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표현하는 과정인 신체 표현하기 기능이 되겠고요. 세 번째로는 그 표현한 내용을 바탕으로 누군가 이제 그 관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관찰한 내용을 어, 얘기를 해주고 그걸 또 수용하는 과정인 의사소통하기 기능이 되겠고요. 마지막으로는 그 신체 표현의 작품에 대해서 어떤 발표나 보여주기를 할 텐데 그 작품 발표를 할 때 감상하는 기능도 배울 수 있겠죠. 그래서 탐구하기, 신체 표현하기, 의사소통하기, 감상하기 이렇게 4가지 기능이 있겠는데요.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신체 표현 활동과 연관시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. 까지 표현 영역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오늘 제시된 과제 꼭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지금까지 스쿨트렌드의 마가텍 쌤이었습니다. 안녕.